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37페이지 예제 104번을 보시겠습니다. 기해, 신미, 신유, 개사, 해미, 목국이고요. 그 다음에 사유, 금국이 있습니다. 년월과 일시가 국을 이루는데 서로 대립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거류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목을 취하면 그 반대되는 오행, 간목을 취하면 을목이 제가 되는지, 아니면 이 금과 목의 어떤 승부를 보는 것이죠. 일시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년월보다는 약하다 이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년월에 있는 그 목국이 일시에 있는 그 금국보다 무조건 년월에 있으니까 강하고 금국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천간에 투간에 있는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지에서 서로 목이면, 예를 들어서 목이면 금의 극을 당하는 건 기본인데, 금이 연월에 무력하면 목이 당연히 강하지만 연월에도 금이 무력하지 않다면 반드시 연월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경우에는 지금 사유가 금국을 이루고 해묘가 해옥을 해서 목국입니다. 그런데 오행상으로는 금국목이 원래는 되는 것이죠. 천간에 기, 신, 개가 투간했습니다. 금이 일단 목을 극하고 있는데, 그러면 금이 주신이 돼야 되는데 개수가 투간에 있습니다. 기토는 신금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개수를 극하지 못하죠. 그래서 격신은 경금이고요. 경을 보호하는 용신, 무토, 그 다음에 가신, 신금을 설하고, 을목은 기토로부터 개수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취하는 거죠. 철을 보면요, 재성을 찾아보죠. 재성. 그러면 을목이 있습니다. 을목. 그런데 간목이 혼잡하죠. 경금을 보는 것이죠. 이렇게. 궁을 보면 유금이 있습니다. 유금은 기신이죠. 해미, 해출한 간목, 정제도 기신입니다. 경금 겁재로서 간목 기신을 제거. 또 신금의 혼잡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개수가 필요하겠죠.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그 대체 구웅 글자는 개수입니다. 개수로서 일단 동태를 보는 거죠. 그런데 유금, 처성, 배우자궁, 기신, 재성이 고유한 의미에서의 처성이죠. 기신. 간목은 기신이고요. 을목은 희신이죠. 그래서 간목을 제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 중에 있어서, 해 중에 갑이 있어서 제거가 곤란하죠. 그래서 비급, 경신금이 혼잡한데, 경신금도 하나를 남겨야 되는데 개수로서 남기려고 개수로서 신금을 설하고 청하게 하지만, 또 기토가, 을목은 불투간이고요. 기토가 또 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도 깔끔하게 청하게 하지 못하고 목도 깔끔하게 청하게 하지 못합니다. 처의 소질이 낮은 원인이죠.
경금과 개수 이런 동태를 목하고 이런 동태를 보는 것이죠. 기사운, 기토, 원국과 동일한 글자가 도의한 거죠. 그러면 하반기 운이어도 상반기도 같이 보는 거고요. 사화면 하반기 운인데 원국과 또 동일한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반기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기사대운은 상반기나 하반기나 모두 두 글자를 같이 본다. 당연히 대운과 합했을 때는 상하반기를 같이 보는 것이고요. 통변하는 것은 읽어보시면 돼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보명리에서는 통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통변은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치가 없이 소설을 써가는 게 아니죠. 기준점이 분명해야 되고요. 기준점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변이 특별히 우리의 그 어떤 정의된 용어나 십신이나 오행을 뛰어넘는 일은 없는 거죠. 갑자기 물상으로 통변을 해버린다거나 십신으로 하다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십신, 십간, 오행, 음양. 음양으로 통변을 하면 음양으로, 오행으로 하면 오행, 십신으로 하면 십신, 십간으로 하면 십간, 뭐 물상으로 하면 물상, 이런 식으로 한 종류를 가지고 통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양으로 통변을 하면서 물상을 섞는달지 이런 것들은 아주 고차원적인 고수이거나 아니면 통변할 기초가 부족한 경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공부하실 때는 각 그 어떤 단계별로 그리고 활용하는 그런 수단별로 통변을 끝까지 하시고 다른 수단으로 해보면서 나중에 그것이 익숙해지면 혼합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서로 섞어버리면 공부할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나중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통변과 관련된 것들은 이 책에서 설명드린 것들을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년주가 기해고요. 그 다음에 대운이 기사대운입니다. 유년에 갑이 왔죠. 그러면 갑은 두 개의 기토를 합하게 되는 거죠. 두 개의 기토가 갑을 합하는 게 아니고요. 원국, 운, 유년 이렇게 되는데 일단 기의 흐름은 동정의 관점에서 보면 유년이 제일 동하죠. 그래서 유년이 운에 작용하고 원국에 작용합니다. 운도 동하인데 동하는 그 기운이 유년보다는 덜 활발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운은 유년의 운이 주동이 돼서 유년이 작용하는 건 아니고요. 유년이 운과 작용을 해서 그 결과가 운을 동하게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원국과 비교하면 운은 또 원국보다는 훨씬 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용하죠. 이런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국의 기토가 있고 대운의 기토가 있고 유년의 갑이 있으면 이게 동해서 갑이 동해서 대운을 합하고 원국을 합하는 거죠. 두 개의 기토가 갑을 쟁합하는 그런 현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걸 좀 설명해 놓은 겁니다. 2대1이면 무조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신유년, 자, 신금이 본래 이 팔자에서 귀신입니다. 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희신으로 변할 그 상황이 없으니까 그대로 귀신은 귀신이죠. 그럼 비견입니다. 일간 기준 비견, 격신 기준 겁재죠. 그래서 흉한 건 똑같습니다. 비견이 원국이라는 원국에서 일간이 있죠. 격신이 있습니다. 어떤 글자가 일간 기준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격신 중심으로 안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버무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 최종적으로 나오는 어떤 결과물, 길흉은 사전적으로 정해집니다. 어떤 글자가 왔을 때 길하냐 흉하냐는 미리 정해지고요. 그것이 예외적으로 이 사주팔자와 작용해서 바뀔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일간 기준으로 기흉이 인식되면 격신 기준으로도 그 기흉은 똑같습니다. 두 번의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상을 우리가 통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견과 겁재의 어떤 흉성, 그렇기 때문에 다침, 사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궁위를 보면 그것이 일지에 있습니다. 일지. 신궁으로가 통상 칠정사에서 말하는 신궁이 아니고요. 사주팔자에서 우리가 일지를 신궁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것은 건강을 주관하는 궁으로 보는 것이죠. 거기서 겁재의 흉성은 다치는 거죠. 근데 오행상으로 보면 경신금이 혼잡, 금속과 관련된 문제, 차 사고 뭐 이런 것이 우선 떠오르는 거죠. 그다음 배고 첩의 사주입니다. 병신, 개사, 갑오, 갑자. 사신합이 있네요. 신자, 수국이 있습니다. 당연히 두 개 다 합류를 하겠죠. 합류. 그러면 올해 병이 합류를 하지만 신자 수국을 이루는 내 좌우충이 있고요. 수국도 강하죠. 그리고 신금과 사화가 같이 합류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왕하게 있습니다. 병화가 있으니까 임수를 쓰고요. 안흥구모 설천기죠. 그러니까 격이 경, 용이 임수. 남편성은 경금 임수. 이런 것들. 확정하기 어렵다. 육친성을 확정하기 어렵다. 인연이 없다. 밖으로 말할 수 있는 남편이 없다. 성정을 보는 방법이죠. 성정. 식신 병화. 귀신이죠. 식신의 어떤 특성, 그 다음에 병화의 특성을 같이 보는 거죠. 권모술수나 점유욕이 강하다. 음침하다. 음침한 같은 식신 같은 의미고요.
권모술수도 마찬가지고 점유욕이 강하다. 편인, 의심, 좋게 말하면 호기심인데 기신성이면 의심이죠. 의심이 많아서 되게 심사가 세밀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또 우쭐하고요. 떠받드는 거 좋아하고 식신, 기신이 원국에 합류.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106예제는요. 기축, 병인, 갑신, 정묘, 인월, 인신충이 있긴 합니다. 시에 묘가 있고요. 축 중에 또 경금도 있네요. 이 경우에는 인월에서 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격신으로 쓰기는 곤란하죠. 그러면 목생화, 화생토인데요. 병화가 격신이고 기토가 정화를 제거하는 청용신 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볼 때 관살을 보는 거죠. 신금과 경금인데 신금은 희신이고 경금은 기신입니다. 희신은 보호하는 걸 찾고요. 기신은 제거하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런데 정화로부터 보호해줘야 되니까 기토. 경금은 제거해야 되는데 병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수가 그것을 극하려드니까 간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금, 기토, 그 다음에 병화, 간목. 이게 배우자를 볼 때 좋은 역할을 하는 글자들입니다. 병기, 그 다음에 경정. 기토가 병화를 긴첩하는데 희신간에 긴첩해서 설 있으면 호위하기 위한 경우라면 해당 육신간에 유정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붙어가지고 서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부정이죠, 부정. 격신, 희용신이 투출하면 원국과 간합이나 이런 걸로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좋은 희용신의 그 긍정적인 측면을 읽어주면 됩니다. 이혼 후에 배우자가 다시 좋아지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 않는 것은 원국의 기토가 혼잡이 없기 때문이다. 기토가 육친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인중에 무토가 있죠. 충을 하긴 하지만 일단 있는 건 있는 거죠. 네. 무토는 기신입니다. 기신을 기신이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충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깔끔하죠. 더럽히지 않는다. 재혼하지 않는다. 이런 거. 오만하다. 아나무인, 식상, 교만, 멋대로 하는 이런 다 식상이죠. 이런 것들은 급격하게 나가고 이런 것들은 특히 칠살, 한 가지만 고집, 재성, 이런 건 식상, 현상의 불만 그런 것들을 기신이면 그런 것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읽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고등학교 교사 명조죠. 가보, 경호, 무신, 정사. 오자영이 있고요. 사신합. 사화는 여기서 합거가 되기 쉽게
신금은 합류가 되고요. 그래서 오자영, 정화가 도리어 깔끔해져 버리죠. 그렇다면 정화를 격신으로 하고 병화 가신을 제거하는 거죠. 병화를 제거하는데 무토로 설하고 간목이 있기 때문에 경금을 같이 드는 거죠. 어떤 것이 먼저냐? 경금이 간목이 투관했기 때문에 경금으로 먼저 간목을 눌러야죠. 병을 생하지 못하게 해요. 동시에 무토로서 병을 설하는 거고 경금을 보호하는 겁니다. 격신용신이 행운상의 역세, 이가당진. 이가당진. 가짜가 진짜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거죠. 자, 가신, 원국에서 세갈 무력 또는 재화대 가신이, 진신은 이때 진신이 대운에서 왕강에서 세약, 가신은 운에서 약에서 생황, 이렇게 원국에 진짜로 쓰는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고 그것과 반대되는 방해하는 가신을 잘 눌러서 제어하고 있다면, 그런데 운을 보니까 그 주보로 채용한 것들이 진신인데 진신은 완전히 쇠약한 곳으로 가고 있고 가신이 생황한 곳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가신을 진신으로 보아서 추론해도 전혀 무방하다 이런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진신과 가신은 어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이 잘 재화되고 있으면 다른 한쪽은 더 좋은 것, 그 눌러서 없어지는 것들의 반대 측면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운에서 거꾸로 원래 취했던 그 진신들이 힘을 못 쓰고 가신들이 힘을 쓰고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가신의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진신의 부정적인 측면이 안 나타나고 긍정적인 측면이 드러나는 것을 해석을 하는 거죠.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그런 거 비슷합니다. 자, 어떤 경찰이 있고 도적이 있습니다. 힘쓰는 어떤 무리, 경찰, 도적이 있죠. 원국에서 경찰이 도적을 잘 제압하고요. 있습니다. 운에서 도적이 힘을 도리어 잘 쓰는 상황이고 경찰이 힘을 잘 못 쓰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면, 그러면 이 운을 해석할 때는 도적이 경찰인 것처럼 보아서, 이 도적의 운이 좋으면 원국에서 이미 경찰이 도적을 잘 제압했기 때문에 이미 도적의 그 뗏문을 벗어버린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가 당진은 가신이 원국에서 쇠갈 무력하거나 잘 재화될 것, 그런데 진신이 대운에서 쇠약한 곳으로 가고 가신이 생황한 곳으로 가는 상황, 이런 경우에 가신을 진신으로 간주해서 운을 해석한다. 이게 이가 당진입니다. 이 도적과 경찰의 이 비율을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좋을 것입니다.
아까 사신합, 식신이 지금 신경금이죠. 통상 극합을 하면 합류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워낙 쇠한 상태, 이 신금이요. 그래서 합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아이가 없다. 성정, 살이 약하고 정인이 격신, 식신을 용화함. 인성은 과묵함, 교경간의 상극, 인성이 격신, 식신이 용신인데, 그러니까 개성이, 성정이 침묵적이고 말이 적고 식신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말이 많고 말재주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주신이 정인입니다. 식신을 극하는 거죠.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는 것. 과묵하고요. 식신의 긍정적인 측면이 잘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예제 108번 무술병진 신유 기해. 간합은 없네요. 우리는 진술충, 진유합, 병화가 천간에 있습니다. 당연히 무토가 격신이고 병화가 용신이죠. 그리고 유금이 있어서 기토, 가신을 설내서 없애주는 겁니다. 진유합, 진술충으로부터 합류합거가 해소된 상태죠. 특별히 추가로 설명드릴 건 없고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급수계산하는 게 나왔는데요. 외모는 일간 기준이죠. 일단 희용신과 무관하게 일간 신금이 청하게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죠. 경금이 혼잡하는데 병화가 청하게 하죠. 그래서 그러면 외모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 더더군다나 그게 희용신이랍니다. 병화가. 그러면 미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미인의 가능성이 커지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외모를 급수계산할 수 있습니다. 급수계산 해보면 6급 이상이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병화, 태극점이 외모는 병화죠. 그런데 해수가 있으니까 무토를 보고요. 기토가 혼잡하니까 신금을 봅니다. 병화, 무토, 신금. 병화는 천간에 무토가 투간에서 설하고 있고 앉은 자리에 진토한테 또 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죠. 병화는 월의 3분이고요. 그 다음에 충합을 빼면 1분이죠. 병화는 월의 1분. 그 다음에 년의 고지 6분인데 정화의 3분을 빼고 충하는 걸 빼면 2분 해서 병화는 3분. 무토입니다. 무토. 천간이 혼잡하고 다만 제거가 가능하니까 급수계산을 합니다. 천간 1급, 그
다음에 월지, 진토의 3급, 충하는 거, 합하는 거 두 번을 빼주면 1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년에서는 고지니까 6급에서 기토 3급, 충 빼면 2급이 됩니다. 그리고 합치면 무토는 4급. 신금은 월이 묘지죠, 묘지. 그런데 경금이 상급을 차지하고 있고 충하고 합하고 있으니까 두 번을 빼주면 1급이 남고요. 년은 관대인데 충을 빼주면 2급. 그래서 신금은 4급입니다. 신금은 상급이죠. 그래서 7급 2분. 기토가 천간에 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토를 차감해야 무토의 영향이 나오는 거죠. 기토는 천간의 1분이고요. 년에 월지는 세지인데 충과 합이 있으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년지는 양지인데 충을 빼면 2급. 그래서 기토가 2급 1분. 여기 있네. 기토 2급 1분. 그래서 차감하면 5급 2분 정도죠. 애모가 5급 2분. 지금 6급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원국에 드러나 있는 걸로 하면 5급 2분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시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이제 일지와 월지가 합한 6합 같은 경우에도 계산을 해줄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급 2분 정도도 외모가 좋은 편입니다. 6급이나 어차피 미녀 누구나 인정한 미녀는 기준이 7급입니다. 그런데 6급, 5급, 4급, 4급이면 그 얼굴이 예쁘다 는 소리를 듣고요. 5급은 그보다 더 윗등급, 인기 있는 어떤 외모. 6급은 연예인급, 7급은 연예인 이런 정도죠. 5급 이후면 미녀입니다.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 주보를 주의할 게 사오미가 있고 인호, 화국이 있습니다. 화가 만반이죠. 그런데 개수가 투간에 있고 병화도 투간에 있습니다. 당연히 병화를 취하고 개수를 취해서 정화를 제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과 갑을 써야 되는데 도리어 갑을 갖고 있는 인은 모두 다 화로 가버렸죠. 그래서 또 개수는 한여름이죠. 그리고 미토에서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고지라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전혀 무력합니다. 정화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격신은 정화, 용신은 기토, 청용신은 경금입니다. 보니까 인목의
미토에 간목이 있어서 그것이 목에 근이 되면 종격이 불가한데 여기에서는 그 근이 가버리기 때문에 종격으로도 본다. 이런 거죠. 제 본문 중에 경금이 월령의 절지라고 써놨는데 12운성의 절지는 아니고요. 원래 5월에는 목욕이죠, 경금이. 그런데 화국, 화방이니까 이미 경금의 기는 완전히 녹아 없어져 버린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상관, 경관, 여자한테 상관, 경관 이런 걸 많이 따지는데요. 언제나 무슨 남편 잡아먹는 그런 그런 글자가 있으면 결혼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상관이 견관이 가능한지 여부는 격용희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기신인 경우 견관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상관이 희용신인 경우 견관해도 무방할 겁니다. 대략적 보면 이런 경우 다 그런 경우입니다. 시장 부인 신사을미 무자을묘 묘미 목국이 있습니다. 목이 굉장히 왕하죠. 근데 격신을 왜 갑으로 하고 청용신을 신금 기토로 취하지 않는가? 일지에 개수가 있습니다. 개수. 그리고 미토는 월지는 개수의 고이기도 하죠. 신금은 더더군다나 왕한 목과 대립을 하고 영향이 딸립니다. 그래서 을목으로 취하고 용신을 개수로, 그 다음에 사중에 있는 경금을 써서 간목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취하는 것이 간목과 신금, 기토를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각 글자마다 유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격신을 간목을 취하는 그런 간법은 여기에서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쭉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여기는 지금 병화라고 써진 부분은 미월로 교정을 봐야 될 내용이네요. 진생이니 뭔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사을축, 신묘개사, 사축, 금국이 있고 을개가 한 팀을 이루겠죠. 그러면 격신은 경금, 개수와 을목을 써서 가신, 신금, 가신을 돕는 기토를 제거하는 거죠. 남편성을 구하는 방법이죠. 남편성을 확정하기 어렵다. 병화가 본래 여기에서는 관살 중에 병화만 있기 때문에 이 병화가 태극점이죠. 남편성을 구할 때요. 그런데 기신입니다. 기신. 그러면 희용으로 취하는 것 중에서 병화를 제거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일단
무토를 경금이 기뻐하는데 여기서 제가 무토를 잡아놓지 않는 이유는 무토가 오면 개수를 합합니다. 그래서 주보상으로 무토는 희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안 써놓은 겁니다. 다만 육친으로 볼 때는 병화가 기신이면 무토를 씁니다. 그런데 기토가 혼잡하죠. 그러면 이제 육친의 태극점은 기토를 어떻게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정하는 거죠. 그럼 을목입니다. 을목. 을목. 그런데 을목은 또 사축 신금이 있네요. 개수로 신을 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수가 여기서 신금을 설하는데 원활히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죠. 위치상 개수는 사화의 위에 있습니다. 사화 위에는 사화에는 경금이 있죠. 그리고 을목이 붙어 있어서 을목이 희신이긴 한데 을목이 도리어 개수를 설해서 영양을 약화시키죠. 신금을 영양을 제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성을 확장하기 어렵다. 그러면 인연이 없다. 이런 사주가 여러분들 상담한다면 결혼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혼인이 좀 어렵게 이루어지는 상이고 그런 것에 이성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면 좋다 정도. 근데 본인이 결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혼인 상태가 오래 지속되기 쉽죠. 자, 갑인 병자, 갑신 무진, 신자진이고 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생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격신은 개수, 그 다음에 무토가 투관에 있기 때문에 무토와 병화를 씁니다. 이것은 가신 임수를 제거하고 임수를 도와주는 경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죠. 병화를 쓰는 이유는 조용도가 아니죠. 그런데 취해놓고 보니까 병화가 조용신이기도 해서 일석삼조, 2조가 아니고 3조 정도. 병화는 간목도 제거하고 청용신 무토를 돕고요. 도부조. 그 다음에 조의 기능도 있습니다. 병화가 식신이죠. 식신과 관련된 좋은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식신은 상관과의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관성한테는 어쨌든 좋지 않죠. 남자 이성인연이 관성이죠. 어쨌든 이렇게 배우자 인연이 좀 멀어진 이유는 그 관성을 방해하는 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성을 방해하는 글자가 기신이 아니라면 독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성을 제거하는 글자가 남편의 동태 글자이기 때문에요. 동태.
제가 그냥 이 사주팔자에서 책에서 많이 말씀드린 동태성, 이것은 육친성의 그 구응성, 구응, 어떤 그 육친을 극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구해주는 그 글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대체 육친성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동태성이 희신이고 사주팔자에서 이런 좋은 역할을 하면 이게 남편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에서 혹시 이것이 계속 그 극해를 당하고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남편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결혼이 좋은 시기. 갑인, 기사, 기미, 병인, 갑인, 계유, 신사, 병신, 이 주본을 이렇게 다 취해놨습니다. 여자 사주에 갑기합이 있네요. 갑기합. 그래서 갑목은 쇠약합니다. 쇠. 합거됩니다. 갑목은 기토가 갑목은 약해서요. 합류가 되고요. 기토는 강해서 합거가 됩니다. 인사형, 병이 갑을 설하게 되고요. 도리어 또 화는 화생토. 그래서 갑은 약해지고 기토는 강해져서 갑목 합류, 기토 합거 이렇게 됩니다. 혼연, 갑목 정관, 용신, 갑목 기신, 구응성 이런 걸 보는 거죠. 학력을 보는 방법이죠. 여자는 경금 상관이 기신입니다. 병화, 암공도 보고요.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면 병화와 기토 갑목, 병 플러스 기토 플러스 갑목, 여자인 경우에 보고 연결되는 부분 시지. 왜 그러냐면 지지가 연월과 동일 임목으로 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병화는 1급 5분, 정관의 1급, 병 1급 5분, 천간 1급, 월지가 형, 그러니까 분수가 되겠죠. 녹지 3에서 형을 빼면 2분이고요. 녀는 장생 4에서 형을 빼면 3분. 시지는 연결이 되긴 한데 급수로 가능합니다. 시지는. 그런데 시지는 4급입니다. 4급. 근데 무토가 기신인데 똑같은 4급이죠. 그래서 시지에서는 사실 얻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1급 5분. 기토는 분수가 되겠죠. 월의 제왕 6에서 무토 3을 빼고 형을 빼면 2분이 되고요. 년과 시에서는 얻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토 2분. 갑목
천간은 1급, 그 다음에 월지 병지이기 때문에 병에서 형을 당하니까 제로, 년에서 너는 녹지죠. 녹에서 형을 하면 빼면 2급, 시에서 3급, 그래서 갑이 6급입니다. 그러면 7급 7분. 신장을 계산해 볼까요? 신장. 병하고 갑이죠. 병하고 갑. 여기에서 기토, 갑기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토의 영향을 차감하는 거죠. 마이너스 기토. 남자 학력 같은 경우는 계수와 임수가 혼잡하니까 무토, 간목이 무토를 극하니까 경금, 이렇게 됩니다. 계수는 3급, 무토는 2급 4분, 경금은 5급, 합계 10급 4분 정도 나옵니다. 10급에 10급 4분. 가방끈이 아주 길죠. 주신이라고 하는 것은 십간이나 음양오행을 중심으로 내심에 추구하는 것, 어떤 심리 상태,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보고요. 십신으로는 그 우성인자로서 사회적인 성취 가능성, 사회적인 평가상의 우수한 점, 예를 들어서 간목인데 격신이 이게 식신이다. 그러면 먼저 간목이라는 십신으로서 어떤 리더, 보스형, 그렇죠. 오행, 음양오행은 뭐 서성, 글서자, 서성, 향상심, 공부하려는 마음, 이렇게 보고, 식신이라는 건 뭡니까? 십신으로 보면 식신. 본인의 능력을 발휘, 문장가, 문장력, 작가,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성취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읽는다는 겁니다. 보신을 볼 때는 여기에는 청용신이나 희용신인데 오행, 식간, 십신 모두를 고려. 주신의 수단, 사회적 성취의 주요 방법으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 예제 보시면 신장을 계산해 보면 여자는 계수와 무토, 병화, 그 다음에 시간이 동일 글자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거죠. 시지가 동일 글자죠. 연결. 그래서 계수는 1분, 무토는 4급, 병화는 1급 2분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거되는 임수가 1급 3분이고요. 경금이 5분입니다. 이거 차감하는 거죠. 더해주는 거죠. 더해주는. 합치면 7급 1분 맞나요? 1급 8분, 3급 7급 맞습니다. 7급 1분. 171cm 정도 나와야 되죠. 1cm 정도 오차는 상관없어요. 을목은 여기서 주보를 취할 때 진 중에 을목이 아니고요. 술 중에 고신으로서 을목을 취한 겁니다. 남자의 신장은 병화와 무토, 그 다음에 제거되는 임수와 경금을 더해주는 겁니다. 병화 2급, 무토 천간 1급에 월 3급, 임수는 제로고요. 경이 3급,
8급 정도 나옵니다. 180cm. 결혼하지 못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주보 취용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글자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임수와 경금이 이 배우자의 그 배우자 성이죠. 이 글자들이 들어오면 이성인연이 발동하는 거고, 기신이 기토와 개수인데 이런 글자가 들어오면 배우자 관계가 좋지 않다, 이런 거죠. 6월 을 보는 방법. 남자의 배우자는 을과 경과 모입니다. 배우자 운을 볼 때 이 글자를 중심으로 이것을 반대하거나 합거하는 것, 그런 글자가 오면 좋지 않고, 이런 글자나 이런 글자를 돕는 글자가 오면 좋은 것이죠. 희신이가 아니고 희신을, 그다음에 간목을, 따라서 개수가 주관하는 시가 지나고 유금이 주관하는 시가 오면 인연이 끝나기 쉽다. 가을철,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 가을 겨울이죠. 이때 개수가 힘을 쓰지 못하는 김이월, 또 금이 주관하는 때 경신, 경신은 이 남자 사주에서는 배우성입니다. 배우성. 그런데 왜 좋지 않을까요? 도리어 수국을자입니까? 수국자고요. 그다음에 임수한테, 왕한 임수한테 설을 당해버리죠. 이런 경우는 이럴 때 오면 배우자 관계에 좋지 않다, 이성관계에 좋지 않다고 있는 거죠. 아까 이런 글자가 오면 무조건 이성관계 좋은 게 아니고요. 주로 간합이죠. 있는지, 지지에서 육합, 이것은 혼잡이죠. 이게 거류가 없으면 배우자 관계는 좋지 않다. 그 육친 관계는요. 이렇게 읽는 거죠. 다음에는 이 한 사주 팔자를 가지고 가족 관계를 읽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